검은 땅에 핀 초록빛 꿈. 작가 클레어 A. 니몰라는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화가와 조각가와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작품으로는 엘리자베스, 지저분한 토끼, 숲속에서 등이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의 이야기이다. 케냐에서 태어난 마타이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유학했다. 케냐에서 수의학 교수로 일하면서 여성이 주축이 된 그린벨트 운동을 만들어 2011년까지 4천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0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케냐의 민주화와 여성 권익 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 투옥되기도 했다. 줄거리. 왕가리 마타이는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케냐에서 태어났어요. 무화과 나무며 올리브 나무며 온갖 나무와 풀이 땅을 뒤었고 맑은 시내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마타이는 여기저기에서 땔감을 보았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케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서 땔감으로 쓰지 않거든요. 20살 무렵 마타이는 미국의 한 대학에 들어가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그곳 학생들과 수녀님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수녀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케냐에 돌아가면 자기가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케냐로 돌아온 마타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는 모두 잘려나가고 개울은 바짝 마르고 개구리도 개구리 알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농장에서는 자기들이 먹을 곡식을 길렀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내다 팔 작물만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게에서 먹을 것을 사야 했어요. 소와 염소가 풀을 뜯던 푸른 언덕은 넓고 긴 길이 나 있었어요. 길을 내느라 나무를 죄다 베어냈어요. 나무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땅은 점점 사막처럼 변해갔어요.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개울과 강도 더럽혀졌어요. 애들은 굶주리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남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나라에서는 아무런 손도 써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라를 탓했어요. 마티아는 불평하지 않고 말했어요. 케냐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도 있어요. 우선 우리 여자들부터 힘을 모아봅시다. 마티아의 생각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어요. 왜 나무를 심지 않는 거지요? 마타이는 씨앗을 채취하는 법과 땅을 갈고 거름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나무들은 아기가 자라듯 날마다 쑥쑥 자랐어요.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여자들은 땅에 깊은 구멍을 팠고 양동이로 물을 퍼내 머리에 얹고 날랐지요. 심은 나무들이 많이 죽었지만 마타이는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꾸었어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까지 깨닫게 해주었지요. 아주 더디긴 했지만 땅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나무 한 그루를 베던 그 자리에 두 그루를 심었어요. 직접 키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농작물도 키웠어요. 땅은 점차 기름져지고 사람들은 점점 건강해졌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해낸 일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마티아는 학교에 가서 나무를 키우는 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티아는 케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감옥에도 가고 군대도 갔지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에는 총을 쥐고 왼손에는 나무를 드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마티아의 그린벨트 운동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졌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땅을 살려달라고, 옷을 입혀달라고 애원합니다. 땅은 초록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환경운동으로 만든 평화. 그린벨트 운동을 추진한 마타이는 4천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마타이를 나무 어머니라고 부른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환경운동을 통해 평화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나무와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물도 풍부하고 기후도 쾌적한 케냐는 자연의 풍요한 혜택을 받았었다. 하지만 영국 식민 통치하에서 백인들은 개발이란 미명으로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고 숲은 황폐화되었다. 땅은 사막화되었고 강은 더럽혀졌다. 마타이는 땅을 되살리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 그린벨트 운동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은 마타이를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환경을 살리면서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끌어냈다. 4대강 뉴욕 종합개발이 떠오른다.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진행했던 사업이다. 국민들을 위한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마타이와 정반대의 반환경적 개발이었다. 4대강 개발 현장에는 인부보다 건설 장비만 보였고 투명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었다. 홍수 방지를 내세웠지만 재해 방지 효과는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환경단체는 습지 파괴에 따른 환경오염을 지적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환경 지키기와 이익을 우선하는 국토개발이라는 관점으로 보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질문입니다. 마타이는 케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케냐는 어떤 곳이었나요? 마티아가 다녔던 대학의 수녀님들과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케냐로 돌아온 마티아가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왜 이전과 달리 가게에서 먹을 것을 사야만 했나요? 케냐의 땅이 점점 사막처럼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개울과 강은 왜 더러워졌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라를 탓했습니다. 집에 남은 여자들은 누구를 탓했을까요? 왜 나라를 탓했을까요? 마티아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무엇인가요? 마티아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어떻게 알려주었나요? 마티아와 사람들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마티아가 전국 각지를 돌며 강연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티아의 그린벨트 운동이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환경을 해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환경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검은 땅에 핀 초록빛 꿈을 살펴봤습니다. 마타이가 이룬 업적을 보며 나무를 심는 일과 평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흥미롭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반환경 사업 혹은 친환경 사업을 비교하는 것도 유의미하리라 생각합니다.